Shut up, Malfoy. 9세기 초 프랑스는 바이킹들의 잦은 침략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심지어 프랑스는 바이킹에게 파리를 점령당하기도 했는데 그들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쥐어주고서야 파리를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차라리 바이킹의 힘을 인정하고 봉신으로 부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그들 중 한 무리의 우두머리인 롤로에게 노르망디 지역과 백작위를 하사하였습니다. 몇 세대가 흐르면서 롤로 가문은 백작에서 노르망디 공작으로 승격했고 이 가문에서 훗날 정보광이라고 불리는 아이 기욤 2세가 탄생합니다. 젊었을 때부터 다혈질에 잔혹하기까지 했던 기욤 2세는 1066년 잉글랜드 왕국을 침공합니다. 잉글랜드를 침략할 때 기욤 2세는 프랑스인 마법사 한 명과 대동했는데 그 마법사가 바로 말포이 가문의 시조인 아르망 말포이입니다. 아르망 말포이와 함께 잉글랜드 정복에 성공한 기욤 2세는 잉글랜드 왕 윌리엄 1세가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아르망 말포이와 함께 수많은 반란을 제압하며 정보왕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보왕 윌리엄 1세는 자신과 함께 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끈 아르망 말포이에게 웨이트셔주의 가장 비옥한 땅을 하사했습니다. 이후 아르망 말포이는 그곳에 자리잡아 대저택을 세우고 재산을 축적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말포이 가문의 첫 시작입니다. 말포이라는 이름은 프랑스어 말과 포이를 합성하여 만든 것인데 말은 불길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포이는 신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포이 가문의 처음은 머글과 함께였으나 기본적으로 말포이 가문은 순혈 우월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머글을 혐오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부와 권력을 위해서 머글 왕족, 귀족들과 교류했으며 심지어 그들의 비위를 맞춰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한 덕분인지 말포이 가문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머글 사회의 최상류층이 되어 권력의 중추에 머무르며 엄청난 부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영국의 왕실과 혼담이 오고 갈 정도였으니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말포이 가문은 머글 사회에서 막강한 힘을 누렸습니다만 17세기에 상황이 급변합니다. 17세기 머글 사회에서 마법사들을 박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마법부는 머글과 마법사를 완전히 분리시킬 필요성을 주장하며 국제비밀 법령을 발의합니다. 법안이 발의되자 말포이 가문은 격렬하게 반대했는데 그도 그럴 것이 국제비밀 법령이 공포되면 머글 사회와 마법사 사회가 완벽하게 분리되어 머글 상류층과의 긴밀한 교류로 패권을 누리던 말포이 가문에게는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포이 가문은 국제비밀 법령 제정에 결사반대했으나 결국 법안이 제정되어 버립니다. 국제비밀 법령이 공포되자마자 말포이 가문은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해당 법령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반대를 한다면 마법사 사회의 권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포이 가문은 곧바로 머글과의 교류를 완전히 단절하고는 자신들은 절대 머글과 교류한 적이 없다며 자신들의 과거를 부인했습니다. 이후 말포이 가문은 자신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거대한 부를 이용하여 마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말포이 가문 사람들은 대대로 마법부 장관 직책을 열망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력에 미쳐있는 말포이 가문이 이렇게 보인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말포이 가문은 뒤에서 마법부 장관을 쥐고 흔들 정도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이용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 엄청난 자금을 냈고 마법부 장관은 말포이 가문에서 결정하겠습니다. 심지어는 반대파를 제압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마법사 사회에서도 말포이 가문은 막강한 부를 이용하여 권력의 중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말포이 가문은 순수혈통을 추구했으나 블랙과 레스트레인지 그리고 볼드모트의 곤트 가문처럼 순수혈통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포이 가문은 근친을 지향했는데 그 이유는 근친 상간이 자신들의 유전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는 마법사 인구 중에서 순혈인 마법사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포이 가문은 혼혈 마법사와 결혼을 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말포이 가문의 가계도를 보면 혼혈 마법사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포이 가문의 문장은 검은색, 녹색, 은색이 혼합되어 있고 여러 마리의 뱀이 ጧ리를 틀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은 살라자르 슬리데린에 대한 경의를 표하기 위해 만들었으며 아래 써있는 문구는 라틴어로 순혈이 항상 승리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포이 가문 사람들 중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이름을 역사에 남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4세기 순수혈통 영국 마법사인 니콜라스 말포이는 마법을 사용해 그럴싸한 가짜 흑사병을 만들어 수많은 머글들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습니다. 16세기에 이름을 남긴 마법사는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루시우스 말포이입니다. 물론 드레이코의 아버지 루시우스 말포이가 아니라 그와 동명입니다. 루시우스 말포이 1세는 말포이 가문 사람들 중 머글과 가장 친밀하게 지낸 사람이며 머글과 같은 생활 방식으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흠모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녀에게 청혼하며 구애했으나 엘리자베스 여왕은 매몰차게 그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계속된 거절 끝에 결국 화가 난 루시우스 말포이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못하게 저주를 내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엘리자베스 1세는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으며 짐은 국가와 결혼하였다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합니다. 17세기 후반 브루투스 말포이는 반머글 성향이 아주 강한 마법사였습니다. 브루투스는 머글과 관련 있는 마법사는 재능이 부족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머글과 연관 있는 마법사는 약한 마법사다 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했으며 관련 내용을 자신의 간행물에 실어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간행물 때문인지 당시 마법사 사회 분위기는 반머글 성향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살았던 순수혈통 마법사인 septimus 말포이는 마법부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가 마법부 고문직에 있을 때 사람들은 마법부 장관은 septimus 말포이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septimus라는 이름은 후대에 다시 등장하는데 운명의 장난인지 그 이름은 말포이 가문의 영원한 라이벌 위즐리 가문에서 등장합니다. 위즐리 가문의 septimus 위즐리는 아서 위즐리의 아버지이자 론 위즐리의 할아버지입니다. 아브락사스 말포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우스 말포이의 아버지이며 마법약 교수인 호러스 슬로곤과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아브락사스 역시 마법부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는데 머글 태생 마법사로는 최초로 마법부 장관이 된 노비 리치를 장관직에서 끌어내리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브락사스는 볼드모트와 학창시절을 같이 보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아브락사스는 볼드모트를 따르게 되면서 초창기 죽음을 먹는 자이자 볼드모트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아브락사스의 아들인 루시우스가 큰 실수를 했을 때 그 어떤 부하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볼드모트가 너희 아버지와의 옛 정 때문에 봐준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걸 보면 볼드모트가 아브락사스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드레이코 말포이의 할아버지인 아브락사스 말포이는 드래곤 수두에 걸려 생을 마감했는데 해리포터의 할아버지 플리몬트 포터 역시 드래곤 수두에 걸려 사망했습니다. 훗날 드레이코 말포이에게 아브락사스의 소식을 전해들은 슬로곤 교수는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문의 어른들에게 머글 혐오를 주입받은 루시우스 말포이는 머글 혐오감과 함께 순수혈통 마법사는 우월하다 라는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는 다른 말포이 가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머글과 연관된 마법사는 마법사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인지 루시우스 말포이는 위즐리 가문 사람들을 유독 싫어했습니다. 마법사 사회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브락사스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인지 루시우스 역시 그런 아버지처럼 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호그와트에서는 학생들 사이에서 권위 있는 목소리를 내는 모범적인 학생에 슬리데린 기숙사의 반장을 맡기도 했고 마법약 분야에 꽤나 재능이 있어서 슬로곤 교수가 주최하는 우수한 학생들만 모인 슬러그 클럽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루시우스는 릴리 포터 다음으로 스네이프에게 우정의 손길을 내민 최초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네이프 역시 루시우스에게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주었고 그런 스네이프에게 나시사와 드레이코는 신뢰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스네이프가 볼드모트에게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되자 루시우스는 격하게 오열하기도 했는데 배신을 일삼는 루시우스지만 스네이프와의 우정만큼은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호그와트 졸업 후 루시우스는 같은 슬리데린 기숙사에 있었던 학생인 나시사 블랙과 결혼한 뒤
말포이 가문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집요정 도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 후 루시우스는 마법부를 자주 방문하면서 말포이라는 자신의 성씨와 가문의 부를 이용하여 고위 관료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시작했고 꽤나 성공적으로 인맥을 쌓았습니다. 마침 그 시기에 볼드모트가 절대 죽지 않는 마법을 연마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을 접하게 된 루시우스는 그 덤블도어조차도 볼드모트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먹을 태생 마법사를 없앤다는 볼드모트의 사상은 그를 매료시키기에 더없이 충분했습니다. 결국 루시우스는 볼드모트에게 영원한 충성을 맹세하고 공식적으로 죽음을 먹는 자의 대열에 합류합니다. 야심이 있었던 루시우스는 볼드모트가 명령을 내린 것 이상으로 맡은 일을 처리하면서 자신이 가장 유능한 부하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이후 죽음을 먹는 자들 중 꽤나 영향력이 있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는데 승진한 날 루시우스는 가족들에게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둠의 군주 볼드모트와 죽음을 먹는 자들은 마법사 사회를 조금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마법사 사회를 완전한 어둠으로 잠식시킬 때쯤 하나의 예언이 흘러들어가고 볼드모트가 해리포터를 죽이려다 실종됩니다. 가장 강력한 전력이 갑자기 없어져 버리자 형세는 순식간에 역전되어 버렸고 죽음을 먹는 자 대부분은 패퇴하여 아즈카반에 수감됩니다. 하지만 마법부 고위 장관들과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었던 루시우스 말포이는 자신은 볼드모트의 임페리우스 저주에 걸려 조종당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루시우스는 무죄라고요. 물론 임페리우스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고 고위 관료들과의 뒷거래가 그를 무죄로 이끌었습니다. 루시우스 말포이와 고위 관료들과의 커넥션이 얼마나 두터웠던지 죽음을 먹는 자로 활동한 흔적이 뚜렷했음에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거기에 더해 아이들을 가르치는 호그와트의 이사직에 임명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앞에서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한 루시우스지만 볼드모트가 부활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로 태세를 전환하여 볼드모트의 가장 충실한 종이 됩니다. 볼드모트 역시 루시우스가 배신한 것을 알고 있었으나 말포이 가문의 사회적 지위와 힘 때문인지 혹은 루시우스의 아버지이자 자신의 측근이었던 아브락사스와의 옛 정 때문인지 그를 용서해줍니다. 하지만 이후에 루시우스 말포이가 호크룩스를 단지 루시우스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게 된 볼드모트는 루시우스를 철저히 물주로 사용합니다. 이에 여기저기 휘둘리기만 한 루시우스는 결국 정신을 차려 순수혈통이고 나발이고 가족의 안위만 걱정하게 됩니다. 볼드모트가 소멸한 뒤에도 루시우스는 킹슬리에게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여 남은 죽음을 먹는 자 잔당들을 소탕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이 덕분에 말포이 가족은 모두 사면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몰락한 가문이 꽤나 많이 있었지만 말포이 가문은 거의 온전하게 재산을 유지시켰는데 이걸 보면 다른 건 모르겠고 루시우스 말포이의 처세술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시사 말포이는 블랙 가문 출신입니다. 그녀의 위로 두 명의 언니가 있는데 한 명은 벨라트릭스 그리고 또 한 명은 안드로메다입니다. 블랙 가문의 마법사들은 보통 별자리로 된 이름을 받게 되는데 유일하게 나시사는 별자리가 아닌 꽃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혼자만 별자리 이름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지 나시사는 자신의 외동아들에게 별자리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순수혈통에 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블랙 가문 출신답게 나시사 역시 순수혈통을 그 누구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시사는 죽음을 먹는 자까지는 되지 않았으나 죽음을 먹는 자가 된 루시우스 말포이의 옆에서 여러 도움을 주면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나시사는 자신의 외동아들 드레이코에게 정말 극진한 모성애를 보였습니다. 블랙 가문 사람들이 죽음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순수혈통조차 나시사의 모성애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루시우스가 드레이코를 덤스트랭에 입학시키려고 했을 때는 드레이코가 멀리 떨어지는 것이 우려되어 격렬하게 반대하기도 했습니다. 나시사는 호그와트에 있는 드레이코에게 항상 간식거리를 잔뜩 보내주었고 때문에 드레이코의 자리는 항상 간식 꾸러미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이런 나시사의 과도한 사랑 때문에 말포이가 엄살쟁이로 자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시사의 이런 지극한 모성애가 결국 볼드모트를 파멸로 이끌기도 하죠. 나시사 역시 블랙 가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오만하지만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시사는 대부분의 블랙 가문 사람들과는 다르게 긴 금발을 가지고 있지만 영화에서는 금발과 흑발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제작진이 블랙과 말포이가 섞인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영화에서 나시사를 연기한 배우 헬렌 맥크로리는 본래 벨라트릭스 역으로 캐스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촬영 전 아이를 가지게 되어 하차했고 대타로 캐스팅된 사람이 헬레나 보넴 카터입니다. 헬렌 맥크로리는 출산 후에 나시사 역으로 다시 캐스팅되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루시우스와 나시사의 외동 아들로 태어난 드레이코 말포이는 정말 단 하나의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드레이코는 말포이 집안에서 태어나면서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은 물론이고 부유함까지 받았습니다. 거기에 또 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머글과 머글 태생에 관한 편견입니다. 안 그래도 말포이 집안 대대로 순수혈통을 중요시해왔는데 어머니인 나시사가 순수혈통에 미쳐있는 블랙 가문 출신이니 말할 것도 없죠. 드레이코 역시 순수혈통의 중요성에 대해서 교육받았고 자연스럽게 머글과 머글 혈통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호그와트에 입학하면서 드레이코 말포이는 해리포터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 루시우스 말포이를 포함한 어둠의 마법사들은 해리포터가 볼드모트를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로 볼드모트를 능가하는 뛰어난 어둠의 마법 재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루시우스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들은 드레이코는 해리포터와 친하게 지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리포터는 론에게 경멸적인 눈빛을 보내는 드레이코가 자신의 친척인 더즐리를 연상시켰기 때문에 드레이코에게 강한 적대감을 나타냈고 드레이코 역시 해리포터와 몇 번 대화하면서 그가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어둠의 마법에 큰 재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를 적대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드레이코는 계속해서 해리포터의 앞을 막아서며 방해합니다. 교수에게 고자질하는 귀연 방해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앗아가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는 내적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드레이코 말포이의 내면은 그를 선택한 지팡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재료 중 하나인 용의 심금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어둠의 마법에 빠지기 쉽습니다. 드레이코 말포이의 지팡이는 이 용의 심금에 대립하는 유니콘의 털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드레이코의 내면에 완전히 사라지지 못한 선한 심성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드레이코의 아버지인 루시우스의 지팡이는 용의 심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루시우스는 아즈카반에 수감되기도 하죠. 아버지가 아즈카반에 수감된 것을 보게 된 드레이코는 큰 충격을 받았고 죽음을 먹는 자의 생활 방식에 환멸을 느낍니다. 이후 드레이코는 오래된 전통이자 편견인 순수혈통 신념을 거부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드레이코의 이 마음가짐은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았습니다. 드레이코는 아스토리아 그린그레스라는 이름을 가진 마법사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아스토리아도 순수혈통 마법사의 순수혈통주의자였으나 드레이코와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루시우스와 나시사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순혈주의를 벌였고 아들을 키우면서도 순수혈통에 대해 별다른 교육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스토리아 그린그레스의 가문에는 대대로 치명적인 저주가 내려왔습니다. 그 저주는 바로 자식을 낳으면 일찍 요절하게 되는 저주인데 그걸 알고 있는 드레이코는 말포이 가문의 대가 끊겨도 좋으니 아이는 절대 갖지 말자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내 아스토리아의 고집을 꺾지 못해 결국 아이를 낳게 되었고 아스토리아는 가문의 저주로 인해 37세에 사망하게 됩니다. 말포이는 아들의 이름을 스코피어스로 지었습니다. 스코피어스는 별자리 중 하나인 전갈자리를 의미하며 자신의 외가 블랙 가문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스코피어스는 해리포터와 저주받은 아이편에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는 볼드모트의 자식에 관한 이야기도 담겨 있는데요. 이 내용은 후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말포이 가문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쭈머였습니다. Deck the halls with boughs of holly.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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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t is the season to be jolly.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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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Time we never gave apparel. F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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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